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집 대표 송지연이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사실은 김은수 대표님 되게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주로 사실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쪽 관련해서 IT 솔루션 통해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쪽을 많이 진행을 했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IT 솔루션을 통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소개를 받고 선인상과 연락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뭐 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말고 저희가 진행했던 단지들 위주로 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좋아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그간 파악한 도시정비 사업의 아마 기본 구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도시정비 사업은 속도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기간이 늘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고 공사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가 될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으실 거예요. 뉴스에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이 두 가지 단지를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한 단지는 79년에 준공됐고 한 단지는 75년에 준공돼서 당시 사진은 이랬었는데 현재 말씀을 드리면 잠실 같은 경우에 1사단지는 사실 잠실에 웰스 리센트 트리주 해갖고 세 가지 단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어진 지 거의 10년이 넘은 상태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둔촌중 아파트는 아직 굉장히 많은 내용을 겪으면서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또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잠실주공 5단지는 아직 사업 시행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도시정비 사업이 어느 경우는 굉장히 늦어지고 어느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소유주 동의율과 그리고 인허가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속도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라에서 뭔가 이거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지라고 해서 탑다운으로 내려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소유주분들이 이게 사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저희 이런 안으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해당 내용을 이제 관청에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그럼 그렇게 진행하세요라고 인허가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그런 동의율을 빠르게 올리는 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구역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제일 우선적으로는 아까 다 말씀 주셨겠지만 사업성이 좀 좋아야 되고요. 아무래도 여기를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분담금이 적게 나온다거나 덜 나온다거나 혹은 더 넓은 집으로 간다거나 사업성들이 있을 거고 플러스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의율을 잘 받기 위해서 능력 있는 집행 구성 그리고 소유주의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보통은 사업성 잘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입지 좋아야 되고 대지집은 땅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주변에 있는 신축 대비해서 가격이 낮을수록 신축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크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이게 도시정비법 기준이긴 한데 실제 여의도 시범아파트 데이터를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거나 뭐 어떤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시범단지 같은 경우 안전사항이 굉장히 나중에 통과된 좀 특이한 단지이긴 한데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격들이 갑자기 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앱 설치하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 본인 인증을 하시면 저희가 해당 정보를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부 등록하고 자동 매핑을 하기 때문에 전체 선인성 상가 소유주의 그 인적인 구성 매핑을 저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낮아서 이렇게 투자 성향이 높다거나 지금 내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좀 좋은 집 혹은 좋은 상가, 깨끗한 건물을 갖고 싶다는 니즈가 큰 경우가 진행이 빨리 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동의율 관련해서 뒤에 말씀드릴 텐데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 굉장히 중간중간에 동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으세요. 다만 집합건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 이외에도 이제 인허가라고 해서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안전진단, 주택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도 통과해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도 받아야 되고 중간에 추진인 설립,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그 관리처분인가 등 굉장히 많은 인허가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집합건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재건축 관련된 조항이 법에 딱 47조, 48조, 49조 세 가지만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인허가 부분이 간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선인상가 부분
호수가 1,439개인데 그거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되게 이거를 비교해서 볼 대상으로 제가 구상을 말씀드리면 전체 1,439개 중에 하나의 호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고요. 하나의 호실을 한 분이 단독 소유하고 계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독 소유하신 호실이 1,295개고요. 사실 이 비율은 거의 90%라서 굉장히 놀라운 비율이긴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율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독 소유를 가진 비율을 보시면 1,295 호실 중에서 개인이 소유하신 게 1,164개 호실이고 나머지 법인 조합 단체들이 소유한 게 나머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은 개인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저희가 개인이 단독 소유하신 전체 호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20대부터 70대 그 이상의 기타 비율로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70대 혹은 그 이상 사실 저희 10대에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마 기타라고 하시면 80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20%, 21% 정도의 비율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너무 연령층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목동 3단지 진행을 했었을 때 여기 보시는 그 60대, 70대 기타 그 이상 비율이 3분의 2가 넘으셨어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백지위도 강남이나 아니면 올림픽스톤 같은 경우도 60대 이상이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이걸 뽑았을 때 생각보다 연령층이 굉장히 젊으시네라고 놀라게 되었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도시정비법이든 혹은 집합건축물법에 따른 동의율이든 소유주의 75% 혹은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령대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건축이 안 되거나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약간 도전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연령대층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정말 아파트랑도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성인 상가에서 한 호실만 가시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최대 6개? 사실은 조금 더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호실을 여러분이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신 경우는 저희가 단독 우선은 분석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서를 빠르게 진구를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동시에 소유를 하신 경우에는 대표 소유자가 선임이 돼서 그분이 투표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단독 소유하신 분들 위주로 분석을 했고요. 보시면은 단독으로 소유하신 최대 많으신 경우에는 6개 물건을 보유하신 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분이나 계셨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뒤에 나중에 이제 50% 이상 등의 동의를 받을 때 이제 면적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이런 분들이 쉽게 동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게 돼서 저희가 아직 전체 정족수를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저희가 아파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겠네라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왜 이런 분석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서비스를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도시정비 사업을 투명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IT 솔루션을 기초로 해서 지금 설립된 지 약 3년이 안 된 아까 말씀 주신 IT 스타트업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게 여기 정비구역 안전진단 이 용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실 아파트 혹은 빌라 등의 재개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유주 연락처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명부 작성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아파트가 저희가 한 20여 개 정도의 아파트를 진행했었었는데 반 이상은 다 외부에 나가서 사세요. 그러니까 실제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관리사무소 여기 관리단에 해당하는 연락처 리스트를 봐도 저희도 어저께도 받았는데 막 019 번호가 있으시고요. 굉장히 옛날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실제 재건축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연락처를 캐시하고 어떻게 보면 연락을 쉽게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유주 인증을 한 후에 들어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인증하신 분들만 접속하실 수 있는 카페라던가 채팅방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서면으로 꼭 결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전자적으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진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소유주 총회할 때 정족수 요건에 따라서 이제 막 엄청 큰 회의실을 빌려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 저희도 어저께 지금 300명이 넘는 그 총회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 경우에 이제 그 소유주 명부를 확인해서 소유주이신 분들만 입장하게 돼야 되면 이제 굉장히 사람과 손이 많은 등 과정 중에 저희가 뭐 QR 체크인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다양한 단지에 가다 보면은 그거 내가 뭐를 해야 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소유주 동의 기반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시면 진행이 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많은 단지에서도 제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앞단계 정비구역 지정 때 최근에 추정 분담금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어서 좀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말씀 주신 대략이라도 추정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들이 생겼는데 사실상 그 아파트에서 50% 이전에는 추진위 이전에 추진준비위, 뭐 추진단 다양한 단체들이 생길 수 있고 이 단체들은 사실 하나의 재건축 혹은 재개발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임의단체이고요. 단지 내에서 10개, 20개도 생길 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진행이 느려지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업체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뭐 설계를 하거나 말씀드린 뭐 이게 아파트라면 10층을 올릴지 49층을 올릴지 구체적인 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빠르게 나오실 수는 있는데요. 그냥 반대급부로 나중에 그걸 반대하시는 분이 니네가 대표성이 없는데 왜 이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까지 갔어라는 것도 꼭 문제를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뒤에 뭐 말씀드릴 저희 진행한 단지 중에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목동 3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에 6월에 계약을 했었었고 한 9월 사이에 3개월 사이에 동의율이 한 60%, 그리고 소유주 연락처는 70% 정도 확보하는 작업을 했었었는데요. 이 단계 한 50%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아무런 업체도 계약을 안 하시고 실제 소유주 재준이 공사위원들 분이 실제로 단지 가가하고 방문도 하시고 전단지도 돌리시고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저희 솔루션을 쓰시면서 조금 더 소유주 명부를 빠르게 확보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소유주분들이 선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주셔야 할 문제라서 뭐 이렇게 저희가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 드릴 건 아니고요. 하지만 모든 과정 중에서 진행을 결정을 해주셔야지 그 단계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오프라인과 서면을 기반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경우에 굉장히 정보 비대칭이 발생을 하고 이런 정보 비대칭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비리 사건들이 생기고 뭐 비대위 생기고 보시면 사실 되게 안타까운 일들인데 재건축 재개발을 검색하면 굉장히 안 좋은 투표함 바꿔치기라던가 뭐 이렇게 위조를 했다, 뭐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의 동의서에 사인했다라는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산화 자동화를 통해서 좀 없애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 주셨는데 카톡이라던가 카페 이런 것들에서 업체들이 많이 작업들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사실은 저희 초반에 쓰셨던 뭐 목동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대준이라고 해서 단톡방을 만드셨는데 그 단톡방을 만든 방장님이 사실은 소유주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준이 그 추진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솔루션을 찾으시다가 저희 커뮤니티를 찾게 되셨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처음에 추진하실 때 딱 두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는 재건축 진짜 해야 돼요? 돈 얼마 남아요? 수익성 좋아요? 그럼 수익성 좋다고 하면 그러면 이 추진을 하는 대표단체를 믿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럴 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 소유주로만 구성된 단체이고요. 여기서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하시던 소유주가 직접 선택을 해서 결정하게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어르신분들한테 번거로울 수 있으시긴 하시지만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하시면 저희가 그 정보를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부등본하고 자동 매핑을 해서 DB화를 해드리고요. 그런 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는 채팅방이나 혹은 사업 추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뭐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앱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가시면 보면은 뭐 QR 체크인도 있고 투두 리스트라고 해서
내야 되실 그 서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목동이나 이런 곳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같은 서류를 3번씩 내신 분들도 계세요. 내고 나서 안 냈구나 하고 또 내시고 안 냈구나 하고 또 내신 분들 계시고요. 냈다고 생각하는데 안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앱을 켜서 보시면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워낙에 그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활동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실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DB화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전자적으로 진구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들도 서포트 해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한 3, 4개월 동안에 여기 보시면 동의율 60%를 달성한 게 어떤 의미신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이제 사업시행자 선정되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타날 텐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보통 이제 OS 업체라고 해갖고 사람들 가까워서 방문해서 외부업체 방문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11억 정도를 쓰셨다고 합니다. 물론 되게 대단히 단지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실 그런 것들 전혀 쓰지 않고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를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이미 인증을 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QR 체크인을 통해서 참석하셨고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계속 연락을 해드려야겠지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를 다 땄고 있고요. 혹은 여기서 방명록에서 적어주신 걸 바탕으로 계속 저희가 연락처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실 소유주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어떤 분들한테 먼저 사실 이게 100% 모두가 동의해야만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동의율이 올라가면서, 사실 그러다 아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행이 안 될 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0%가 동의가 넘으면 추진 설립, 75%가 넘어야지 조합 또는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가능한데, 그 동의율이 안 되면 그 전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선인상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일 먼저 이제 저희 앱에 설치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랑 제3자 제공 동의서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사실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있는 연락처 받으면 안 돼요라고 하는, 사실 해당 목적으로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든 혹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모으신 분들이 이거를 다른 사적 목적이 아니라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꼭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든 혹은 진행이 안 되든 반대하시든 해당 정보에 대해서 적시에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도시정비법은 굉장히 복잡한 법이고, 보시면 그냥 말씀드리면 도시정비법 제36조에 보면 소유자 동의사항의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11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심지어는 사인도 아니시고요. 지장에 본인 신분증 첨부가 있어야 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경우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 부분은 서면으로밖에 지급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하고 싶지만 도와드리지 않는 부분, 다만 서류를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카운팅을 하거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 중간에 조합을 설립하거나 어떻게 보면 하신 다음에는 저희가 그 기타 총회 안건들에 관해서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법령 투표박들이 조금 샌드박스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사실 정말 소유주의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가 종종 받는 게 조합이 좋아요, 신탁사가 좋아요 라고 하는데 저희도 잘 모르고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정답을 찾는 것도 있는데요. 소유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같이 이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빠르게 합의를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비대위도 많이 생기고요. 저희가 하는 지역에서도 비대위가 생긴 곳들도 있었는데, 가능하면 하나의 단체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시는 거, 내가 만약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찬성하지 않은 목소리를 내시고 그 안에서 다른 방법들을 제안해 주셔서 어떻게든 끌고 가시는 게 가장 저희는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외부에서 보면 2가지의 단체 혹은 3, 4개의 단체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 어느 곳을 어떻게 지지해야 되는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논의를 해주시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시면 빨리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저희 뭐 솔루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 하나만. 지금 동의서를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단 추진위원단이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합 설립단에 또 동의서를 받아요. 네. 맞죠? 네. 근데 지금 이 개발을 하기 위한 업은 도전법하고 아까 그 집합 건물인데 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집합 건물로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동의서를 많이 받게 해달라고 하시는 입장에서 네. 추후에 또 제가 동의서를 또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는 건지 네. 이게 또 처음 받는 게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는 건지 네. 그래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서 엄밀하게 저희가 사실 조금 더 익숙한 건 도시정비법이고요. 아무래도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시정비법이고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 해당 예를 들면 결의에 대해서 재건축 결의, 아까 80% 소유주 재건축 결의가 제일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하기 위해서 50%의 어떤 재건축 단체를 만드는 과정이 아마 있으실 거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도시정비법으로 가신다고 하면 그냥 현행 법상으로는 추진위원회 설립 시 50% 동의를 받으시면 이제 동의를 받는다고 우리끼리 땅땅땅 결정한다고 추진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이제 그거를 추진위원장 누구라고 해갖고 쉽게 말해서 구청의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인허가가 걸리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저희가 진구하고 있는 동의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있어야지 이제 서서히 진행이 나가면서 그 연락을 계속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재건축 가입 동의서 같은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상립총회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이고 실제적으로 재건축 결의를 할 때에는 다른 종류의 서면 결의서를 진구하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까지. 두 번 받는 거시죠? 네, 두 번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법적 결과가 없는 거고 네, 처음에는 두 번째 받는 거는 법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다만 그 동의서도 빨리 내주시면 외부에서 다른 어떤 설계업체든가 어떤 재건축 간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판단을 할 때 아까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10% 20% 동의에서는 이게 5년 뒤에 끝날지 10년 뒤에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려고 잘 안 하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이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형태로도 보여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그 선진상가에서 이끌는 소리를 치면은 카페가 여러 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느 카페가 지금 만들고 계신 카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카페를 개설을 하실 건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얼마식으로 카페를 사실상 집중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로는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얼마식으로는 지금 여기 모여주시는 이 추진위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인상과는 저희가 추진위가 지금 혹시 다른 데 관리단도 지금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가장 먼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지금 많은 동의율이라든지 참여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알려주셔야 제가 들어가서 얼마식으로 들어가시나요? 얼마씩이요? 네. 저희 시스템을 그냥 말씀드리면 사실 소유주로 인증받으시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사실 기존 카페에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아쉬웠던 건 카페를 만들어 놓고 방장님이 팔고 나가시면서 정리 안 하셔서 카페가 폭파되는 경우도 봤고요. 아니면 카페를 만들어 놓으신 방장님이 본인과 다른 얘기를 하면 해당 유저를 지우거나 강퇴시키거나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유주의 어떤 의견 합의에 되게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서 저희는 재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소유주면 누구나 인증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고 여기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카페를 설계하게 됐습니다.
네, 한 번씩 물어볼게요. 질문은 잠깐 저희가 한 10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만 쉬고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질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